원주 학생 여러분, 전국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킴영어 오늘은 올림포스 독해 기본 1권 유닛 18 장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보기란에 있는 확장 단어장 출력해서 저랑 같이 봅니다. 수능 어널리시스 첫 번째 문제의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uncertainty라는 단어는 불확실성이고, 자, uncertainty니까 불확실성이 되겠죠. innovation은 혁신, asset는 자산입니다. continual 지속적인 self-scrutiny. 세 번째 줄 보세요. scrutinize 하면 정밀하게 조사하다, 검토하다 이런 뜻이고, 명사가 scrutiny 하면 정밀조사 검토가 되겠고, 여기 self 뒤에 붙여서 자기 자신을 정밀하게 조사 검토하는 거니까 자기 반성이 되겠죠. skepticism은 회의론, skeptic은 회의론자, 사람이 되겠고, skeptic과 형용사 회의적이 됩니다. atleast는 최소한, at most는 기껏해야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커뮤니티는 공동체, scientific community 하면 과학계 그 정도가 되겠죠. define는 결정적인, feature 특성, defect 결점입니다. defective 형용사 결함이 있는 그 뜻이고, philosophy는 철학이고, emphasize는 강조하다. 이 별표 3개입니다. 이거를 동사구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put emphasis on, lay emphasis on, place emphasis on. 그 다음에 put stress on, lay stress on, place stress on. 이 6가지가 전부 다 강조하다는 뜻을 가진 일종의 수거처럼 관용구로 쓰입니다. 여기서 대표 선수는 앞에 있는 put emphasis on. 이게 대표 선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intellectual은 지적인이고 intelligent은 영리한인데, 요거는 후천적으로 지적인 훈련을 통해서 지적이 된 사람이고, 인텔리전트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영리한 그런 뜻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honest는 정직성, refute는 반박하다, 논박하다. 필기할 것은 없고 듣고 지나가세요. FUT가 쏟다 그런 뜻입니다. 쏟아내다. 말을 상대방의 한 말에 반대해서 쏟아내는 거니까 논박하다, 반박하다 뜻이 되겠죠. prove는 증명하다인데 함께 알아두세요. disprove 하면 틀렸음을 입증하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leap forward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동의어가 중요합니다. make a quantum leap. 여기 별표 3개 하세요.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contradiction 별표 3개짜리 단어입니다. DICT가 say죠. 여러분, DICT가 say라는 뜻을 가진 어근인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말을 모아놓은 것이니까 사전이 되겠죠. contra는 against입니다. 자신이 앞에 한 말과 반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모순이고, 상대방이 방금 전에 한 말에 반대해서 말하는 것은 반박이 되겠죠. 네. 여기서 1번 뜻으로 쓰였어요. 본문에서는 pile up, 쌓이다, 축적되다, accumulate하고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 dominant는 지배적인 우세함, precede 별표 3개짜리 단어입니다. PRE가 before죠. 뭐뭐에 앞서서. CED는 go예요. go before니까 뭐뭐보다 앞서서 일어나다. precedent란 명사가 돼가지고 앞서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전례, 선례 그런 뜻이 되고, unprecedented는 전례가 있지 않은 거니까 전례 없는 그 뜻이 되겠죠. 형용사로. put 말하다는 뜻이 있어요. alley가 골목이고, blind alley 박스이고, 막다른 골목을 얘기합니다. 예. 끝이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 false 그랬던 잘못된, train 오솔길. 자, hypothesis는 가설인데, 이것이 THESIS가 논문이죠. thesis. hyper는 under라는 뜻이에요. 논문이 되기 전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이니까 가설이죠. 가설을 세워서 그것이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맞다고, 사실과 부합된다고 증명이 되어야 논문을 쓸 수 있겠죠. 논문 아래 단계니까 가설입니다. 근데 복수가, 이 hypothesis는 단수고 요것은 단수인데 복수는 SES로 끝납니다. SIS로 끝나는 단어가 상당수가 복수가 SES로 바꾸면 복수가 되겠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basis라는 단어가
E로 바꾸면 bases, 이 기초 토대 뜻인데 E로 바꾸면 복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crisis, 위기라는 단어인데 이 I를 E로 바꾸면 복수가 되겠죠. crisis. 그 다음 diagnosis라는 단어가 있죠. 진단이라는 뜻이죠. 진단. 병원에 가서 뭐 병을 진단하다. 이 진단에 I를 E로 고치면 diagnosis, 복수가 되겠죠. 진단들. 자, 넘어갑니다. At the heart of는 뭐뭐의 핵심 중심에 temporary 별표 3개입니다. 일시적이라는 뜻인데 요것이 이거하고 혼동어입니다. 다릅니다. temporal은 세속적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그런 뜻이 있어요. 요렇게 박스 치세요. spatial temporal 그런 뜻이면 요거는 space의 형용사니까 공간의, 요거는 시간의 2번 뜻으로 이렇게 쓰여서 그러면 시공간상의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자연과학 용어로 지문에 나오죠. 그 다음 driving force는 박스 치시고 별표 3개 하시고 추진력 또는 원동력의 뜻이고 distrust 이렇게 되겠죠. 믿지 않느니까 의심하는 뜻이 되겠죠. 아까 했었던 skeptical하고 동의어가 되겠죠. 뭐뭐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구심을 갖는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까지 수능 어널리시스 첫 번째 문항의 어휘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수능 어널리시스 첫 번째 문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어널리시스 첫 번째 문제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 혁신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하는 역할에 대한 더 강력한 사례는 과학에서부터 나온다. 결국 과학적 전통의 가장 큰 자산은 이거는 과학이죠. 지속적인 자기 반성과 회의론이다. 여기 포함해서 여기까지. 여기서 핵심적인 주어는 뭡니까? 셋째 줄, accepting이라는 동명사가 핵심 주어가 되겠죠.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같은 명사구나 명사절이 주어일 때 그 명사구, 명사절은 뭐뭐 한다는 것, 뭐뭐 한다는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추상명사고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하죠. 이즈가 답입니다. 됐죠? 적어도 과학계 수준에서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학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그것은 이틀은 당연히 여기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결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진리가 아니고 잠정적인 진리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 그거죠. 그것이 결함이 아니고 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동격이 되겠죠. 과학 철학의 두 명의 거인인 칼 포퍼와 토마스 쿤은 둘 다 이 점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강조했다. 이 점은 뭡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거. 포퍼에게 있어서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정식성은 의미한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어퍼펜으로 mean ing. 자, 요거는 여러 차례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mean 뒤에 동명사 목적어가 오면 mean ing 또는 대절이 목적어로 오면 이것은 의미하다는 뜻입니다. mean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것은 intend to하고 같은 뜻이에요. 뭐뭐 하기를 의도하다는 뜻입니다. 됐죠? 뭐 지나가다가 친구하고 복도에서 잠깐 부딪혔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I'm sorry, I didn't mean to do it. 내가 뭐 의도한 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사과할 수 있겠죠.
여기선 지금 mean ing가 쓰였기 때문에 본문에 쓰인 것은 mean ing니까 의미하다는 뜻이 되겠죠. 네, 정리했습니다. mean ing, 의미하다는 뜻이고. 계속해서 보죠. 그래서 그렇죠? 자, 퍼퍼에게 있어서 지적인 정직성은 세계에 대한 어떤 이론을 증명하기보다는 그 이론이 틀렸다고 반박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됐죠? 즉 아까 나왔죠. 여기서 이 자기 반성과 스캡티시즘, 회의론, 의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쿤에게 있어서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모순이 쌓여서 지배적인 이론을 포기하는데 이를 때에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이분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과학혁명의 구조는 쿤이 어떤 말씀을 예를 들었냐면 천동설이 즉 모든 그 행성들이 지구가 중심이고 그 지구 주변에 다른 태양이라는 것인가 다른 행성들이 돈다. 항성이나 행성이 다 돈다라는 그 천동설이 모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모순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가 결국 그 모순이 쌓이고 쌓여서 17세기에 의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지동설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고 각각의 견해에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견에 앞서서 일어난다. 자, 기후과학자 타스민 에드워드가 이 uncertainty가 되겠죠. 이 불확실성을 최근에 말한 것처럼 불확실성은 과학의 엔진이다. 네이처의 편집자들은 이전에 만약 과학이 여기 if then이 쓰였죠?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자, if절이 길다든지 두 번째 if절이 여러 개라든지 세 번째 길지도 여러 개도 아니지만 주절을 강조하고 싶을 때 then을 쓸 수 있죠. 주절에서. 여기서는 if절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길기 때문에 주절 앞에 then을 써주면 좋다는 거죠. 네이처의 편집자들은 이전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즉, 만약 과학이 가설에서 가설로 많은 막다른 골목과 잘못된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두운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과학은 곧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네이처의 편집자들이 썼다는 거죠, 이전에. 따라서, that's why니까, 따라서, that's why 앞에 항상 원인 이유가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 따라서, 그러므로 해석해야 되겠죠? 따라서, it 가주어가 나오고, to 진주어가 나왔죠. 무엇 하는 것은 과학 저널과 그리고 과학 작가들의 할 일이다, 책임이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반성 회의 이런 말이니까 뭔가 반증하는 것 또는 뭐 의심하는 것, 자기를 반성하는 것,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답이 뭡니까? 1번 absolute, 2번 절대적인, 2번 의심하는, 3번 emotional, 감정적인, 4번 믿을만한, 5번 개인적인 감정에 좌우되는 그런 뜻이죠. person이라는 것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이 답이죠. 계속해서 봅니다.
과학적 정신의 핵심에 있는 개방성은 min ing 또 나왔죠. 실수를 또 ing 그리고 또 ing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쵸? 여기서 병렬로 min ing 첫 번째 ing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또 ing 동명사 이렇게 되니까 뒤에 게 답이죠. 됐죠? 과학적 정신의 핵심에 있는 개방성이라는 것은 실수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C-A as B죠. A를 B로 간주하다. 성공을 일시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그리고 비판을 환영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까지가 다 목적어가 되겠죠. 아예 동명사 3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목 문제 첫 번째 선택지. 과학적 발견은 과학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의무 내지 임무다.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왜 과학 저널 작가들은 인터뷰를 실을까? 아니고. 3번 호기심은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서 과학적 엔진이다. 뭐 호기심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 uncertainty가 나왔죠. 과학적 발전의 원동력 내지 추진력으로서 불확실성. 4번이 답이 되겠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최근에 과학 저널을 통해서 과학을 공부하기 이런 거 아니죠. 2번 아까 풀었죠. 2번 distrustful 의심하는 것이 과학자 또는 과학 작가들이 할 일이다. 아까 풀었죠. 답이 2번입니다. 여기까지 어널리시스 첫 번째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어널리시스 두 번째 본문의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어널리시스 두 번째 문제의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는 기둥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드라이버니엘은 못을 박다. 드라이브라는 동사를 씁니다. overalls는 몸 전체를 덮는 작업복. 이렇게 어깨끈 있고 보통 데님 청으로 되어 있는 그 아래로 쭉 늘어진 작업복 얘기하는 거죠. rub, 닦아내다 문지르다. a good deal, 많은 다량의. which, 팔을 뻗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handful of는 한 줌의 소수의 그 뜻이고, change인 동정 거스름부터 명사가 됐고, let out 바깥으로 내다, 소리 따위를 내다 그 뜻입니다. slope는 비탈, 경사지, fur는 동물의 털을 얘기하고, chain link는 사슬로 엮여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delight 기쁨이고, make one's way to 어디로 가다 그런 뜻입니다. stir는 꿈틀거려 움직이다, 자동사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noticeably 눈에 띄게 현저히 slide, slid에 되고, slide, slid은 3단 변화가 두 가지가 되겠고, 미끄러지다는 뜻입니다. awkward는 되게 굉장히 스펠링이 어색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어색한, 불편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하브라는 단어는 절근거려서 절뚝이다. 캐치업 무엇을 따라잡다. 소매나 바지 따위를 걷어 올리다 그런 뜻이고, 트라우저 바지,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별표 3개입니다. in so doing이라고 순서를 바꿔서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reveal 드러낸다 보이다, brace는 버팀대, 받침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attach A to B, A를 B에 붙이다, 부착시키다. 여기까지 수능 어널리시스 두 번째 문제의 단어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수능 어널리시스 두 번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어널리시스 두 번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 어떤 농부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 need to는 한동안에 봐야 되겠죠. 그가 팔아야 할 몇 마리 강아지가 있었다. 그는 요거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야 타동사의 현재 분사가 핵심 개념이 목적어 지배죠. 타동사의 현재 분사는 내부에서 목적어를 지배하죠. 또 강아지라고.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는 형용사 역할을 해서 이 표지판이라는 명사를 꾸미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는 칠을 했고 그리고 비겐 했다는 거죠. 자, 여러 차례 얘기 또 나왔습니다. 비긴이나 스타트는 비긴 또는 스타트는 뒤에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기도 하고 투부정사 목적어를 취하기도 합니다. 두 개 다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째 줄 중간부터 그는 그 강아지들을 광고하는 표지판을 칠을 했고 그 표지판을 그 표지판을 자신의 마당의 가장자리에 있는 기둥에다가 못을 박기 시작했다. 그가 마지막 못을 기둥에 박고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작업복을 누가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래로 쳐다보았고 어린 소년의 눈과 마주쳤다. 선생님 하고 그가 말했다니까 이거 소년이 되겠죠. 그 소년이 말했다. 제가 선생님 강아지 중에 한 마리를 사고 싶어요. 오, 좋아 라고 농부는 말했다. 그가 목 뒷덜미로부터 땀을 훔치면서 이 강아지들은 혈통이 아주 좋아.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들 거야. 비싸다는 얘기죠. 예. 비싸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강아지들이 울타리로 났을 때 B번 첫 번째, C번 소녀는 머리를 잠시 떨구더니만 호주머니 깊은 곳을 뒤져서 잔돈을 좀 꺼냈다. C번이 되겠죠. 그죠? 비싸다니까 이렇게 하더니만 고민하더니만 돈을 꺼냈다고 연결되겠죠. D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농부는 소년의 옆에서 무릎을 꿇더니만 말을 했다. 이거는 뭔가 소년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죠. 연결이 안 되고 요것이 자연스럽죠. 10번의 첫 번째. 계속해서 봅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머리를 잠시 떨구더니만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이 소년이 되겠죠. 소년은 자신의 호주머니 깊숙한 곳에 손을 뻗쳐서 그는 한 줌의 잔돈을 꺼내고서는 그것을 그 잔돈을 농부 앞에서 이렇게 들어보였다. 제가 39센트가 있어요. 그거면은 한번 보기에는 충분할까요? 물론이지. 라고 농부가 얘기했다. 39센트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거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없는 걸 알면서도 농부 아저씨가 마음씨 좋게 그래 그 뭐 500원 받고 한 마리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말을 하고서 그는 농부가 되겠죠. 농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D가 농부가 됩니다. 그 다음 휘파람 소리를 그 말을 하고서 그는 휘파람 소리를 냈다. 여기 돌리아라고가 불렀어. 자, 여기 빨간 어법펜으로 별표 10개 하세요. 여기가 부사구, 그 다음에 동사, 주어가 되겠죠. 됐죠? 자, 요거는 새로 칠판을 꺼내 설명드립니다. 여백에 필기하세요. 부사구도치입니다. 부사구도치는 어순이 자, 부사구도치라는 것은 장소 방향의 부사구를 강조하고 싶을 때 부사구를 제일 앞에 위치시킴으로 인해서 주어 동사의 순서가
동사 플러스 주어 어순으로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사구를 문장의 제일 앞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동사 플러스 주어 어순으로 된 것. 그것이 부사구 도치가 되겠죠. 그럼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주어는 항상 명사 주어예요. 만약에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부사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로 도치가 발생 안 하게 돼요. 이렇게 대명사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자,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가네. 이렇게 한다면 There goes my baby예요. 유명한 팝송의 가사입니다. There goes my baby. 가사가 있죠. 근데 이 my baby를 she라고 고쳤으면 대명사로 이게 명사인데 이거를 대명사로 고쳤으면 There she goes라고 어순이 바뀝니다. 부사하고 주어 동사가 돼요. 대명사일 때. There she goes 이런 노래가 또 있죠. 다른 노래 가사인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명사일 때는 뒤에 쓰지만 도치가 발생하지만 부사구가 똑같이 부사구가 제일 앞에 올 때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동사 앞에 다시 나오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지금 가장 강력한 주장 내지 학설은 뭐냐? 이게 my baby가 she가 돼버리면 my baby일 때는 신정보인데 새로운 정보, 신정보인데 그 she일 때는 구정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my baby는 new information이고 she라는 것은 대명사로 바꿨으면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또 글을 쓴 사람과 글을 보는 사람, 화자와 청자, 필자와 독자 사이에 다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이기 때문에 구정보는 최대한 앞당겨 쓰는 것이 언어학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가 그래요. 우리말도 그래요. 우리말도. 그래서 구정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대명사인 경우에는 동사 앞으로 최대한 앞당겨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부사구 도치는 주어가 명사일 때는 부사구 동사 주어. 그 다음 주어가 이순으로 되고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부사구 주어 동사 순서가 됩니다. 여기까지. 별표 10개짜리입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나왔죠? 부사구 동사 주어가 지금 명사죠. 돌리라고. 그러니까 부사구 동사 주어 순서가 됩니다. 뒤에 followed by는 being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게이지 바깥으로 그리고 이 비탈길 아래로 돌리가 달려왔고 그 뒤에 little balls of fur 그러면 털뭉치인데 이 털뭉치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퍼피를 나타냅니다. 강아지. 아유 귀여운 털뭉치들. 강아지를 나타내죠. 네. 그래서 그 뒤에 네 마리 어린 그 강아지들이 뒤따랐다. 그 어린 소녀는 자신의 얼굴을 사슬로 엮인 울타리에 눌렀다. 가까이서 보려고 막 이렇게 얼굴 갖다 댔다는 거죠. 울타리에. 그의 눈은 기쁨으로 춤을 췄다. 막 굉장히 이제 그 귀여운 강아지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어디로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울타리에 바싹 몸을 대고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뭐 이런 얘기니까 B로 가야 되겠죠. 예.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 강아지들이 울타리로 나아갔을 때 그 어린 소녀는 뭔가 다른 것이
그 계집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알아챘다. 천천히 또 다른 어린 그 털뭉치가 나타났다. 또 다른 강아지가 나타났다니까 어더가 아니라 여러분 어더는 뒤에 복수명사를 써야 돼요. 단수명사가 나왔으니까 on 플러스 other의 의미인 another 플러스 단수명사니까 요거를 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또 다른 작은 털뭉치가 나타났다. 이 강아지는 눈에 띄게 작았다. This one noticeably, this one was가 생략되어 있죠, 여기. 비동사. 비동사는 반복될 때는 자주 생략합니다. 됐죠? 여기 보세요. 별표 개체에 또 나왔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요거와 비교해서 보세요. 부사구, 주어, 동사죠. 방금 전에 우리 연습했었죠.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부사구, 주어, 동사가 되고 주어가 명사일 때는 부사구, 동사, 주어지만 주어가 대명사로 바뀌면 부사구, 주어, 동사 순서로 된다고 했죠. 이게 나왔습니다. 예. 비교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탈길 아래로 그 강아지는 미끄러져 내렸다. 그리고 나서 뭔가 불편한 방식으로 그 작은 강아지는 비긴 ing죠. 다른 강아지들에게 절뚝거리면서 다가가기 시작했다. 따라잡으려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 나는 저 강아지가 좋아요 라고 소녀는 이야기했다. 그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농부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걸 연결을 해야 되겠죠. 농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저 쩔뚝거리는 강아지가 좋아요 라고 강아지를 가리켰다 말 뒤에 농부는 그 소년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려고 진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말을 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애야, 너는 저 강아지를 원하지 않을 거야. 저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들처럼 달리고 너와 함께 놀아줄 수 없게 될 거야. 이 말을 하자 그 어린 소녀는 울타리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만 아래로 손을 뻗쳐서 바지 한쪽을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어떤 철로 된 받침대를 드러내 보였는데 그 철로 된 받침대는 이렇게 되겠죠? 철로 된 받침대는 그의 다리에 이건 당연히 보이가 되겠고 소년의 다리에 양쪽으로 위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또 그의 다리는 특별히 만들어진 신발로 부착되어 있었다. 특별히 만들어진 신발이 그 다리에 부착되어 있었다 말이죠. 이 소년이 이제 한쪽 다리가 장애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 농부를 다시 쳐다보면서 소년이 말했다. 보시다시피 선생님, 제가 뭐 그렇게 저 자신도 그렇게 썩 잘 달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순서는 일단 색깔을 보세요. 제시문 다음에 C, B, D가 되겠죠. 그리고 지식 문제는 나머지는 전부 다 보인데 요 D만 farmer니까 C가 D가 되겠죠.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순서 방금 확인했죠? 자, C, B, D가 답이 되겠죠? 2번 가리키는 데서 남이 내과 다른 것은 자, A, B, C하고 E는 전부 다 보이고 아까 확인했죠? 4번 D만 파머가 되겠죠? 농부가 돼가지고 4번의 답입니다. 3번 이렇게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농부는 광아지를 강구하는 표지판을 그린 거 맞고 눈에 띄게도 강아지가 비싸로 미끄러져다 맞고 3번 농부는 소녀 강아지 보이를 거절했다 아니죠. 틀렸죠. 보여줬죠. 3번이 답입니다. 돌리가 뛰어올 때 내 말에 강아지가 뒤돌았다 맞고 5번 소녀의 자신의 바지 한쪽을 거들었다 맞죠. 예, 여기까지 문제 풀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수능 어널리시스 두 번째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프랙티스 첫 번째 문제의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티스 1번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딜리전트는 부지런한 근면한 형용사고 바로 밑에 딜리전스는 부지런한 근면 명사가 되겠죠. 프로모션은 명사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승진이고 뭔가 일이나 사건이 앞으로 나가게끔 만드니까 촉진. 앞에 나가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홍보.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1번 뜻으로 쓰였어요. 승진. beneficial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또는 누구에게 유리한 득이 되는 그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self-interest는 개인적인 이익. 한자로 뭐 사익이라고도 하죠. 사익. As is often the case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별표 3개 하세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컴퍼니가 친구를 뜻할 때가 있죠. 팡이라는 것은 포르투갈어로 빵이에요. 이게 빵을 함께 나눠 먹는 사이란 뜻입니다. 친구죠. 예. 컴펠링 컴펠은 원래 강제하다, 강요하다는 뜻인데 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뜻이니까 강력한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primarily 주로 우선 extended family는 박스 치세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얘기합니다. position은 직책이 되어 있고 prime 가장 중요한 팩터 요소 effect of A, B는 별표 3개 하세요. A가 B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바꿨으면 influence of A, B, impact of A, B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죠. 자, 그 다음 contribute 별표 3개입니다. 전에 예문까지 해가지고 공부했으니까 간단히 보도록 하죠. 뜻만 기여하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뭐뭐의 원인이 되는 뜻이 있고 세 번째 기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원고 따위를 기고하다 말로 의견을 말하다 뜻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4번 뜻 같은 경우는 고3 EBS 교재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take 별표 3개입니다. account는 셈, 머릿속으로 세는 거예요. A를 셈에 넣다니까 A를 고려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account 대신에 consideration을 써도 똑같은 뜻입니다. take into consideration, 뭐뭐를 고려하다. 여기까지 practice 1, 2번 단어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practice 1, 2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1, 2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 줄 이렇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n, while, as, though, if 뒤에서 주절의 주어, 공통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함께 묶어서 생략할 수 있죠. 언제든지. 공통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멕시코시에서 멕시코 시티는 멕시코의 수도죠. 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직원 중에 한 명이 특히 똑똑하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부지런한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Z가 생략되어 있고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이 되겠고 사형식 동사 offer가 쓰였죠. 따라서 힘이 IO 간접 목적어고 어잡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시카고에 있는 본사에 크나큰 이런 보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당신은 그에게 어떤 직업을 제안합니다. 본사로 가서 좀 더 좋은 직위로 해서 일하지 않겠냐라고 제안한다는 거죠. although가 쓰였고, 이렇게 되겠죠. 비록 그가 만약에 시카고로 옮긴다면 여러분의 직원이 승진을 받고 또 많은 봉급 인상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를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의 제안, 당신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당신은 보세요. 업법펜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not를 밑줄 치세요. simply가 그저 단순히 그런 뜻이에요. 긍정문에서는. 하지만 부정문에서 simply를 쓰면 부정문을 강조한 뜻입니다. 절대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 다음에 when이 나왔죠? 여기서 when은 양보의 when입니다. 자, 양보의 when이 간혹 쓰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날 열심히 스터디 카페에서 한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고 막 내려오는데 똑같은 같은 건물의 지하층에서 있는 PC방에서 여러분 친구가 눈이 벌겋다가 몇 시간 동안 열심히 게임 했다는 얘기죠? 나보다 맞추셨어요. 어디까지가 설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친구한테 What are you doing here when you have exam tomorrow? When you have exam tomorrow. 내일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설정이지만. 아시겠죠? 따라서 그 when은 양보를 나타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직업상 경력에 아주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가 제안을 거절하는지를 여러분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많은 멕시코와 중미 또 남미, 멕시코와 많은 중남미 지역에서 사는 아주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사 결정을 이 리오그란데 강 북쪽에서란 말은 북미 지역을 나타내요. 아시겠죠? 북미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에 주로 바탕을 두고서 직업상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 북미 지역에서는 자기 개인적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직업상 결정을 하지만 중남미 지역의 상당수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이익에 바탕을 두고 직업상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다른 점입니다. 멕시코에서 사람들은 우선 자신의 가족이나 또는 회사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고려하기 전에. 그것이 그 멕시코의 또는 중남미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겠죠. 승진과 더 높은 봉급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새로운 직위를 받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승진과 더 높은 봉급이라는 것이 멕시코 사람들이 새로운 직위를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보세요. Not A, rather B가 쓰였죠. Not A but B의 변형이 Not A, rather B. 그런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직원, 즉 멕시코인 직원은 생각할 것이다. 우선은 대가족 구성원의 이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다. 그 다음에 대가족 구성원을 여기서 사람 선행사니까 many of what가 아니라 whom으로 받아야 되겠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who가 쓸 수 있는데 전치사 of의 목적격이니까 whom을 써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들 중 그 대가족 구성원 중 다수는 10중 8구는 그가 직장을 옮기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함께 사는 걸 좋아하지 뭐 혼자서 딱 미국 뭐 시카고 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그 직원은 현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다. 근데 현지 회사는 10중 8구는 그가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그가 멕시코시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됐죠? 자, 여기 별표 5개 하고 중요합니다. continue 뒤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해도 되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해도 됩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니까 개념상으로 볼 때는 발생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념으로 하는 동명사만 쓰이고 미발생성을 특징으로 하는 투부정사 안 쓸 것 같은데 실제로는 continue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 수명사 다 쓰니까 이건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어쩌고 저쩌고는 빈칸은 항상 직업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게 주로 셀프 인터레스트,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바탕을 두고 직업상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뒤에 not always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표현이 빈칸에 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점검했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첫 번째 문제. 육해 제공 하향 적절한 것은 북미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서 북미 지역은 주로 개인적인 이익 바탕을 두고 직업상 결정을 하고 중남미 지역은 가족이나 자기 현지 회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즉 문화에 따라서 다른다는 얘기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1번 봅니다. 가족은 성장의 원동력 내지 추진력이다. 이거는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죠. 2번 직업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가 끼치는 영향. 이게 답이 되겠죠. 3번 직장 내에서 다문화 간에 소통하기. 이거 아니고 4번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뜻 아니죠. 이런 거 아니고 5번 여러분은 이 need to가 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죠. 답이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가 가장 적절한 빈칸 아까 셀프 인트레스트 개인적인 이익과 가장 비슷한 뜻을 가진 거 고르면 되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사람이 고용될 수 있는지 고용의 안정성이나 고용 기간이 아니죠. 그다음에 그 개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개인적 이익과 셀프 인트레스트와 가장 비슷한 뜻이죠. 됐죠? 2번이 답입니다. 공정한 고용 기준을 제공하기. 근로조건 같은 것을 공정하게 제공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4번 어떤 사람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직업이라는 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죠. 한 달에 1억씩 벌 수 있어요. 근데 마약 공급 체계예요. 그러면 좋은 직업을 할 수 없겠죠. 그죠? 아닙니다. 그런 거와 상관이 없고 5번 Take a
into consideration.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기니까 뒤로 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녀들의 필요를 고려하기. 이거 아니죠. 답이 2번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practice 1번, practice 1, 2번 본문을 정리했습니다. practice 3에서 5번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3번에서 5번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길드는 조합이 되겠고, 스트라이크는 파업이고, 즉 주요한 니고시에이터, 협상가, 셋업, 준비하다 마련하다는 뜻이죠. prominent는 유명한 뜻이고, representative 대표자입니다. studio는 특히 영화 따위의 제작사를 이해하는 거죠. dispute는 필기할 필요 없어요. put는 생각하다 계산하다는 뜻이고, this가 왜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과 떨어져서 생각하다 계산하다니까 여기서는 분쟁이라는 뜻을 써요. 분쟁. 예를 들어서 border dispute 하면 국경 분쟁입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labor dispute 하면 노사 분쟁을 얘기하죠. 노사 분쟁. 자, 그 다음 substantive는 실질적인인데 중요한 것은 혼동어휘가 있습니다. 보세요. substantive는 실질적인이고 여기 보시면 substantial은 양이나 정도가 상당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significant, considerable, sizable 이런 것과 동의합니다. 이것은. substantive는 실질적인, substantial은 양 정도가 상당한 다릅니다. 이것이 별표 3개입니다. 로열티는 저작권료가 되겠고 설마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되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로열티는 뭡니까? 로열티는 충성, 또 충성심이 되겠죠. 그렇죠? 예. compensation은 보수, 보상, 프로사이드 제쳐두다, set-aside하고 동의합니다. for now, 당분간, 현재로선 그런 뜻이고 blame은 비난하다, sympathize, 누구누구에 공감하다, start over는 중요합니다. 별표 3개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IT 기기에서 예를 들어서 태블릿이라든가 핸드폰에서 어떤 영상 같은 걸 봤어요. 근데 잠깐 중지할 일이 생겼어요. 중지했다가 다시 영상을 갖다가 플레이를 하면은 영어로 떠요. Do you want to start over or resume? 이렇게 뜹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아니면 아까 중지됐던 지점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뜻이 다릅니다. 그 다음 skeptical은 회의적인 뭔가를 의심하는 그런 뜻이고 아까 했었죠. skeptic 회의론자, skepticism 회의론. 자, A is about B.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3개입니다. 이것을 밋밋하게 A는 B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고 A에서 중요한 것은 B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value. 동사로 쓰일 땐 소중히 여기다. consultative 누구누구와 상의하다, 의논하다. party가 당사자라는 뜻이 있어요. the third party. the other party는 자신 말고 또 다른 당사자니까 상대방이라는 뜻이에요. the third party 하면 제3의 당사자니까 제3자를 얘기합니다. 본인과 상대방 이외의 제3자를 얘기하죠. 자, restart, 제기하다, agreement, 합의, immediate는 바로 즉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어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practice 3번에서 5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3번에서 5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헐리우드의 2008년 초기에 헐리우드의 작가 조합은 3개월간 스트라이크를 하였다. 존 보우만은 동격이죠. 그 작가 조합의 주요한 협상가인 존 보우만은 be supposed to 여기서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
뭐할 예정이었다 그 말이죠. 셋째 줄 보세요. 유명한 헐리우드의 에이전트에 의해서 마련된 전화통화상에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되어 있었다. 그 에이전트가 이 사람이 협상에 대한 전문가니까 이 전문가에게 뭔가 좀 조언을 들어라 라고 전화통화를 마련해 줬다는 거죠. 예. 스튜어트가 말하는 걸 잘 경청해 라고 그 에이전트인 아리 엠마뉴엘이 그에게 말했다니까 그는 보호만이 되겠죠. 보호만. 그리고 받아 적어. 경청하고 그 사람이 시키는 거 다 받아 적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는 화요일 오후였다. 보호만은 자 여기 보세요. have 그 다음에 목적어 pp. have 목적어 pp는 사역으로 쓰일 때가 있고 수동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3자를 시켜서 뭐뭐 하도록 시켰다니까 사역으로 쓰였습니다. 보호만은 주요한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들과의 대표자들과 목요일 아침에 아침 식사 예정이 잡히도록 시켰었다. 그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다른 전화통화에서 보호만이 그의 조언을 완전히 따랐다? 밑을 보세요. C 앞부분은 그는 많은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순서로 그런 문제들을 갖다 제기하는 순서를 하고 싶어 했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에서 어떤 순서로 그 사람들한테 말을 꺼내야 될지 그게 바로 뒤에 붙어야 되겠죠. 갑자기 D는 그들은 너와 당신과 작가 조합을 비난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뚱맞고 지금 뒷부분 제시문의 제일 뒷부분이 뭡니까? 제시문의 제일 뒷부분이 이 영화 제작자들 주요한 영화 제작자 몇몇과 아침을 먹기로 예정이 잡혔었다고 그랬죠. 목요일 아침에. 근데 그 아침 먹으면서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문제를 제기하기 좋을지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돼야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는 a number of man이니까 많은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야기하고 싶은 실질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런 저작권료, 기본적인 보수 등등의 이러한 것들 substantive issues를 대문으로 받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bring up 문제를 제기하다가 뜻이죠. 것들을 말을 꺼내는 그러한 순서를 알기를 원했다. 뭐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지 순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스튜어트는 그에게 보호만이 되겠죠. 그러한 문제들은 옆에 제쳐둬라. 적어도 당분간은 현재로서는 제쳐두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모두가 다른 모두에게 한쪽이 다른 쪽 모두에게 또 화가 나가 있었고 또 모두가 돈을 잃고 있었다. 양 당사자 쪽이 영화 제작자건 작가들이건 다 돈을 잃고 있었다는 거죠. 일상적인 얘기를 먼저 해라 라고 스튜어트가 말했다. 그들에게 물어봐라. 당신들 만족합니까? 그들은 당근 빠따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잃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실질적인 문제에서 비껴나는 일상적인 얘기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을 거다 인정하고
고2에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럽죠. 그들은 당신은 보우만이 되겠죠. 협상가인 작가조합의 협상가 보우만과 작가조합을 비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뭐 그건 괜찮아. 비난할 수도 있지 뭐. 스튜어트는 말을 계속해서 덧붙였다. 그들에게 공감을 해라. 그럼 계속해서 말을 했다. 그들에게 물어봐라. 만약 가정법 지금 과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제는 would가 나오겠죠.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여러분은 보기를 원하십니까? 처음에 보우만은 이런 조언을 듣고 이 스튜어트의 조언을 듣고 회의적이었다. 뭐 그런다고 뭐 일이 해결되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스튜어트는 보우만에게 that가 생략되어 있죠. 대절이죠. 자, 스튜어트는 그에게 말했고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들려줬다 되겠죠. 스튜어트는 보우만에게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이고 라고 말을 했고 보우만에게 몇 가지 사례를 들려줬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죠. 후가 계속해서 지금 관계사절에 세 개가 연달아 나오죠. 그죠? 이 others를 꾸미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들과 뭔가를 상의를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여러 가지를 주고 싶어 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색깔을 조정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해. 그 다음에 이것이 비유로 되겠죠. 네. 그 말을 또 다른 에서 자기가 그 조언을 다 따랐다고 얘기한 거죠. 또 다른 전화통화에서 며칠 후에 보우만이 여기서 스튜어트가 되겠죠. 이 사람은 스튜어트가 말한 조언을 그대로 다 따랐다 완전히 이렇게 연결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조언을 끝났으니까 조언을 따랐다는 얘기가 뒤에 붙어야 되겠죠. 또 다른 통화에 며칠 후에 또 다른 통화에서 보우만은 말했다. 네, that가 되겠죠. 자신이 스튜어트의 조언을 완전히 따랐다고 말을 했다. 이 시점에서 그가 이를 만한 것으로 이 have to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빨간 업보 패널 별표 5개 하세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I have nothing to lose. 이런 평서문을 갖다가 의문문을 바꾼 겁니다. 잃을 만한 것으로 내가 가진 게 없다. 나는 잃을 게 없다. 이런 것을 의문문으로 바꾼 것이니까 have하고 to를 끌어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잃을 만한 것으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가. 그 사람이 잃을 게 뭐가 있어? 여기서는. 그죠? 그 뜻이죠. 조찬 모임에서 양 당사자는 agreed는 투부정사가 와요. agreed는 투부정사가 옵니다. 뭐뭐 하기로 동의하다. 뜻입니다. 자, 수개월 동안에 실패한 후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 다음 가주어, 진주어가 나오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단지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다. 협상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협상했는데 며칠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는 거죠. 거의 곧바로 그 파업은 끝나게 되었다. 스튜어트의 조언이 통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협상에서 중요한 거는 뭐 세세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협상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을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순서를 보면, 자,
먼저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C, D, B 순서가 되겠고 지침 문제는 B만 스튜어트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호만이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순서 배열은 C, D, B가 되겠고 B만 스튜어트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호만이 되겠죠. 그 다음 보호만에 관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자는 드롭더 스튜디오 말을 기대하는 충고를 받았다. 이런 말이 있었죠. 목요일 아침에 대표자라고 추첨에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죠. 많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있었죠. 스튜어트의 조언에 처음부터 호의적이 아니라 스캡티커, 회의적이었다 그랬죠. 저렇게 통할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틀렸죠. 4번이 답입니다. 5번, 제협상을 시작해서 8번 끝냈다. 맞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practice 3번에서 5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상킴 영어, 오늘은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권 유닛 18 장문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더운 여름에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권 유닛 1부터 유닛 18번 끝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Force be with you. 포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